네, 발로 뛰는 숨은 고수와 함께하는 화요일의 잠금 해제입니다.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과 잠시 후에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은의 금통이 금리 인하 결정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양지수입니다. 오늘 IT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표정 어둡게 출발했는데 일부 소부장단에서 상승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분위기가 크게 반전된 쪽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 넘게 오름세, SK바이오팜도 3.21% 강세고요. 유한양액, 알테오젠, HLB, 휴젤 등 강세 종목들 속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금융, 2차 전지, 화학주단에선 전반적으로 좀 표정 어둡고요. 어제 조선과 해운 쪽이 강세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6% 넘게 급등이고요. HMM 2.75% 강세입니다. 게임과 엔터 종목들도 표정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머니맵 한 번 더 쑥 훑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김주영 연구원님과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의 리뷰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1월 21일 만나봤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머티 5.05%. 오늘은 2차 전지주의 전반적인 조정 하에 함께 5%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40.8%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관점도 궁금하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을 이제 다시 포트에 담을 때인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올해는 2차 전지가 하반기부터는 시작해서 좀 좋아질 것 같다고 보고요. 에코프로 워티가 제가 아마 13만 원에 이제 전달을 드렸을 겁니다, 목표가를.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구체가 쇼티지가 나오면서 미국 쪽 IRA와 관련해서 이제 전구체 쪽에서도 쇼티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워낙 바닥에 있었던 상태였다가 지금 약간 좀 올라온 상태인데 저는 올해 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2차 전지 섹터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좀 바닥권에 머물렀던 시기를 기록하고 포트에 담으면서 수익을 누려볼 수 있을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듯해 보인다라는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로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살짝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WSI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로봇 사업으로 과연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WSI 저희 살펴보기 전에, 사진을 먼저 좀 보고 왔는데요. 캐시카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력 제품 위주로 이제 앞으로 좀 매출이 구체적으로 찍힐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올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좀 실적 부분에서도 크게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캐시카우에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가져오긴 했습니다.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이랑 의료기기를 이제 유통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1위에 있는 이 국소지혈제라고 있는데 그 이름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국소지혈제를 총판 계약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총판 계약을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소제혈제가 타 제품 대비해서 가격대가 좀 높은 제품이기는 한데 좀 성능 부분에서도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국소지혈제로 벌어들인 매출 자체가 250억 원, 작년 같은 경우에 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었는데 2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낼 만큼 이제 동사의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카말이랑 박스터 그리고 성건테커 등이랑 이제 성건테커 등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와의 총판 계약을 맺으면서 여러 또 다양한 제품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의료기기 유통 쪽에서도 좀 큰 강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400개 넘는 유통망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쟁 우위를 보유한 이 캐시카우 사업을 통해서 M&A를 최근에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최근에도 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도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앞서서 사진을 좀 훅
훑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직접 또 방문을 하셔서 발굴을 해오신 종목이거든요. 캐시카우를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로봇 이야기입니다. 수술용 로봇. 이게 한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술용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연구개발을 최근은 아니고요. 한 21년도부터 연구개발 시작을 했고, 올해에 본격적으로 뭔가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수술용 로봇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1년도에 이제 이지 메디봇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수술용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연구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이제 교수님과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대학교에 있는 이제 그 연구진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제품 이름으로는 유봇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복강경 그리고 약물 주입을 할 때 이제 도와주는 수술용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절제술이랑 이제 난소 절제술의 수술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게 이 유봇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은 이 회사 산부인과에 수술을 할 때 이제 거상기라고 이제 들어갑니다. 거상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전문의가 꽉 잡고서 그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유봇이라는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산부인과 쪽에서도 산부인과 쪽에서도 이제 전문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전문의가 또 3시간, 4시간 동안 들고 있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수요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서울대병원 쪽에서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면서도 29년도 정도 되면은 한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5년도에 이제 매출을 보면 한 10억 원 정도로 기대가 되는데 29년도까지 보면 400억 원 정도로 한 40배 정도 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WSI의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산부인과 수술용 로봇인 유봇을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수술용 로봇의 경우에는 뭐 큐렉소라던가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WSI 같은 경우도 이전에 연초부터 로봇 관련주들 살짝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수술용 로봇 하면 WSI도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봐야 될 텐데 올해의 실적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좀 가늠하고 계세요? 네, 올해는 한 1.5배 정도 그 매출액이 뛸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최근에 어젠가 매출액 그 변동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한 400억 원 정도 매출을 냈다고 하고 올해는 한 600억 원 정도까지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이제 그 인트로 바이오 파마라는 이제 자회사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트로 바이오 파마라는 회사는 작년에 이제 의약품을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한 200억 원에서 290억 원 정도까지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여서 그런 부분에도 좀 연결 실적으로 잡히면서 매출이 크게 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온기로 이제 연결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좀 크게 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올해 수술용 로봇 사업도 이제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심혈관 중재 의료기기 쪽으로도 이제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6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 3년 정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4%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0% 정도 잡아도 영업이익 60억 원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 상태가 한 5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최소한 저는 1000억 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성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 보시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24년 매출액이 404억으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매출은 한 600억 원가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도 10%대 탄탄하게 계속해서 쌓아 올려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김주영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시가총액 규모가 한 2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저는 한 3,000원 정도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목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는 조금 못 되긴 하는데 한 3,000원 정도까지 보면은 충분히 좀 성장 여력이나 그런 거에 봤을 때 충분한 가격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WSI 오늘도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가 3,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시가총액이 불어나는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공급 부족 시장에서 독점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이번 첫 번째 키워드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백신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공급 부족 상태이고요. 이 회사 외에는 또 이제 콜레라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좀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콜레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콜레라는 이제 오염된 물에서 이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병인데 급성 설사와 이제 탈수를 이제 동반을 하는 적응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콜레라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23년도에 되면 53만 명 정도가 이제 콜레라를 이제 앓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배 정도 가까이 이제 2배 가까이 환자 수가 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를 보시면은 이제 기후 변화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홍수랑 이제 가뭄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홍수와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이제 식수가 좀 오염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라 백신 수요가 이로 인해서 좀 급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환자 수도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콜레라 백신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은데 콜레라 같은 질병은 후진국병으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갈 수 없는 질병이 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좀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꾸준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콜레라 백신입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진국 질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콜레라 백신이 나름 블루오션이었나 봐요. 네. 백신 생산 기업으로는 전 세계 유일하다고요? 네,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으로는 이제 사한타 바이오테크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22년도에 이제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산을 중단했던 이유가 이제 콜레라 백신 자체가 좀 수익성이 낮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도 좀 낮다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사한타 이제 바이오텍이 이제 철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업이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좀 본격적으로 그로 인해서 좀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좀 수익을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콜레라 백신을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유니세프 쪽에서 좀 증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니세프가 이제 유니세프에 의해서 증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3천만 도즈 정도를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6천만 도즈까지도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설을 좀 2배 정도 올려놓은 상태이고 내년 그 콜레라 증식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 도즈 수는 한 9천만 정도의 도즈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6천만 도즈가 좀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이기도 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기업을 보실 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바이오텍 기업에서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했고 이제는 유바이오로직스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점차적으로 보급량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특히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익성은 어떻게 챙겨 나갈 것인지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수익성 부분에서는 한 27% 정도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어서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레라 백신은 이제 기존에는 유니세프로부터 이제 공급 계약을 받고 이제 유니세프가 필요한 국가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제 구조이다 보니까 유니세프는 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 이제 당사자인데 그 가격을 결정을 해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회사의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라 백신의 가격을 보면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9달러로 이제 한 2,500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그래도 싼 편이긴 하고 워낙 이제 원료 자체가 싸다 보니까 그런 2,000원대 수준에서도 충분히 좋은 마진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증가를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이제 아까 보여줬던 표를 보시면은 그 표에서 보시면은 매출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매출 원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매출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마진율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5년도에 그래서 6천만 도즈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연 매출로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는 한 1억 2천만 달러까지 이제 수준으로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350억 원 정도 수준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현재 한 시가총액 4천억 원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상태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콜레라 백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 공급할 수 있고 유니세프는 영업이익률을 보장해주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도 27%가량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자, 오늘 12,000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잡아주신 목표가 16,000원이니까요. 이 가격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